unmask the face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방탄 열차가 평양을 출발했다고 알려진 시각 어제 저녁입니다.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네. 열악한 북한 철도 사정 탓에 전용 열차는 아주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찍이 블라디보스토크 역 승강장 인근 곳곳에는 다수의 경찰과 군 인력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요. 2019년 첫 방러 당시에 김 위원장이 연해주 하산역이라는 곳에서 잠시 내려서 현지 매체들과 깜짝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뭐 이렇게 내려서 잠시 접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하산역이 러시아와 북한이 철도 선로 규격이 달라서 여기서 열차 바퀴를 한번 교체를 해야겠기 때문에 멈추는 거는 네, 당연한 것 같고 그 어떻게 접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러시아 철도는 훨씬 더 넓으니까요. 네. 선로 간격이.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여기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톡이 1000km가 넘는다고 하던데. 130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느리게 가도 얼마나 느리게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는 가지 않을까? 내일 도착.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전 북러 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와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네요. 네. 뭐 이르면 내일 푸틴과 북러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조금 전 저녁에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동시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방문 김 위원장의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 방문하고 수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할 거다라는 계획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성사되면 4년 만에 회담되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의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회담 날짜나 장소 등 상세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포럼 종료 후에 푸틴이 수도인 모스크바로 초청해 그곳에서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는 어떻게 가요? 푸틴과 함께 이동하나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느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전용기 타고 함께 움직이면 또 모를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주변국 반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 정부는 북러 회담에서 두 국가 사이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인도에서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났는데요.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무기 거래를 서로 이제 원하는 대로 주고받고 또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 역시 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너무 분명하다. 결국 이들 국가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측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았네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러시아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 경제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이 무모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 지난해부터 제재를 가해온 한국이 올해 수출 제한 목록을 늘렸다는 점도 꼬집으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 인기 있던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손실을 봤다. 한국은 자신들의 시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160여 개 우리 기업들과 현지 교민 16만 명의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가 크다라는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터여서요. 네. 앞으로 더 그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윤 대통령은 한일중 네, 관계라고 이렇게 있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국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뭐 일종의 준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위대가 강화되면 결국은 러시아는 우리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거에 따른 손해도 또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까지도 같이 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서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어요. 네, 국민의힘 오늘만 해도요. 최고위원회의부터 의원총회 또 각종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이번 김만배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사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요. 이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공식 규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선 게이트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속 의원들과 각 지역 당협위원회가 움직여서 이번 사건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전파하는 활동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거 공작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을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를 주제로 잡고 또 한 번 야당을 몰아세웠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밥상에 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 논란들 대신에 이 문제를 전면에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언 수는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발언들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선 출퇴근 단식쇼, 당당한 꼼수, 망신스러운 혁신 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3.15 부정선거주범이 사형에 처해졌던 적이 있다면서 이번 건 역시 사형감이고 1급 살인죄다, 국가반역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을 향해 선동질, 조작질, 추악한 돈거래, 작당 모의 등 쓰는 표현마다 굉장히 극도로 거세진 상황이죠. 불과 열흘 전에 김 대표가 국민의힘 연찬회 자리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이슈를 선점하자고 의원들 앞에서 강조했었거든요. 민생경제와 관련한 그랬습니다. 포지티브한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그래야 총선에서 이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 나오는 이 발언들만 보더라도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총선 앞두고 아무래도 김기현 지도부 존재감에 대한 지적이 안팎에서 이어지자 이걸 의식한 행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마디로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야당 음해 게이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 이제 민주당의 공작 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 하느냐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 보고 저도 이 사건이 아직도 이랬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동안에 재판이 계속 있었네요. 오늘 선고공판이 있었어요. 네, 오늘 재판 종결됐는데요. 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는데요. 당시 청와대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울산시장 김기현 대표 오늘 구형에 대해서 재판이 3년 8개월간 지연된 탓인지 구형이 가벼워서 아쉽다며 또 한 번 민주당의 선거 공작 강조했고요. 네. 반면 황운하 의원은 정당한 경찰의 수사를 표적 수사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의 선고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2020년 1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1년 넘게 공판 준비 절차로 공전을 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정식 공판 열려서 2년 넘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 마쳐 퇴임했고 또 국회의원 됐던 황운하 의원과 한병도 의원 역시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후에 한 달 뒤에 열리게 마련인데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리는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1심 선고 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재판 오래 끄네요. 오래 갑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 사안이 이렇게 복잡해서 그랬던 걸까? 그렇게 또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데 말이죠. 근데 재판은 굉장히 오래 가는군요. 그런가 하면 법원이 오늘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처벌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 내린 거죠. 근데 좀 판단이 엇갈려요. 네, 법원이 오늘 MBC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무 복귀를, 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선 그대로 해임 효력을 인정하는 엇갈린 결정 내렸습니다. 우선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권 이사장이 해임으로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면서 해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이 MBC 경영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했는데요. 법원은 해임을 결정할 만큼 이사장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방만경영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달 해임 조치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선 재판부가 남영진 전 이사장 개인 손해보다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KBS 신임 이사장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방통위는 지금 이제 박문진 이사장 해임권과 관련해서 바로 입장을 낸 거죠. 네, 권태선 이사장의 업무 복귀 결정 내려지자 이번 결정대로라면 어떤 비위나 장을무시 있어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게 된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했고요.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박문진 내 혼란이 빚어지게 됐다며 비판을 했고 즉각 항고방침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조치하고 곧장 김성근 후임 이사를 임명한 상태인데요. 권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이 후임 이사의 효력은 자연히 정지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해임된 방송기관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오늘 법원 결정받은 두 이사장 그리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난 5월 한상혁 위원장 해임 이후 3개월 사이에 윤석열 정권이 방심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더기로 해임하고 김만배의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도지침과 언론 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 퇴행시키려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요즘 발언 보면은 뭐 폐간, 정파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게 말이에요. 보도 한번 하면 뭐 방송사 문 닫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또 언론 노조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오늘 국내에서 제작 방송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통위 방송 대상이 열렸는데요. 이 시상식 역사상 이례적으로 MBC, KBS 사장 쏙 빼고 초청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상식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방송사업에 대한 경직돼 있는 제어가 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이 위헌적 직무 집행과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 촉구했습니다. 대놓고 공영방송 보도 시스템을 점검하려 한다는 거고요. 오늘 또 시상식장에는 일찍부터 이 언론노조 등 언론인들이 이 위원장을 기다리면서 규탄과 사퇴 외쳤는데요.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해 이들을 피해서 정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시상식장을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통위 방송 대상 시상을 하는데 KBS MBC 사장 빼면 어떻게?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왔고요. 네, 사유도 그렇군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SBS는 전국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단식 12일째 맞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도 그랬듯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요. 이 기간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 임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이에요? 네, 이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이 장관 탄핵을 사용하려 한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 탄핵이야말로 국민 명령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공백을 우려했는데요. 주적인 북한이 좋아할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면서 탄핵안도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야3당의 합의로 이달 내에 국회 탄핵안 통과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묘한 게 지금 오늘 일제히 모든 언론이 국방부 장관 교체된다고 하는 개각서를 지금 보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뭐고 또 탄핵하는 거 반발하는 건 또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기 전에 교체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민주당은 이 장관을 이대로 교체하면서 명예제대시키지 않겠다. 탄핵 추진 빠르게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관 후임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사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가장 정보를 강하게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고 빠르면 내일 개각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잼버리 파행 책임 물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교체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후임으로는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지낸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르내립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도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로 교체될 거란 이야기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방부 장관은 교체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치권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더 안 바꾼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간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고 있던데 만약에 사실 개각을 하면 이런 모든 논란이 어찌 보면 좀 사라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개각이 나올지. 당초에는 그 안보 라인이 줄줄이 교체가 되면서 이 장관까지는 교체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탄핵을 얘기하면서 그 전에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탄핵이 되니까 윤 대통령이 더 강하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또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게 지뢰밭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조사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전했고요. 네. 내일 검찰에 출석하면 이 대표 벌써 6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이 대표가 추가 검찰 출석에 응한 것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빌미를 줄이고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조사를 마친 뒤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할 거란 얘기 나옵니다. 근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말로는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이 뒷받침될 거냐. 이거 내일 또 단식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네, 실제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단식장을 가보면요.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된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도 불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선 오늘 중진 의원 비롯해서 계속 이 대표 단식 중단해야 된다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 이어가겠다라면서 이들의 요청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검찰도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것 아니냐. 이게 오늘 내일 중으로 응급실 실려갈 것 같은 건강 상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일단은 출석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을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그 제1야당 대표가 12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거의 한계에 계속
다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여당에서는 뭐 오늘도 역시나 이 대표 단식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단식장을 찾아간다거나 중단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진행한 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사나흘 내에 여당 지도부, 때로는 청와대 참모까지 함께 단식장을 찾아서 중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당의 지금과 같은 외면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기본적인 정치적 도리조차 없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왔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본다라면서 한탄 내놓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젠 찾아가야 한다. 통 큰 정치를 보여라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에 참석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전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권익위가 선관위 경력 채용 실태 전수조사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좀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17개 시도 선관위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진행한 162회 경력 채용 중에 64%에 이르는 104회에서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력직 공무원 뽑힌 384명 가운데 58명 부정합격 의혹도 있다고 권익위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존중한다. 향후 진행될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직장에서 원하지